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과연 이 시간대 승부사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승부사의 치트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 윤희선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아리따운 윤희선 차장님과 함께 승부사의 치트키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과연 윤희선 차장님이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 오셨을지 그 지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으로 향하는 섹터 힌트입니다. 슈퍼사이클, 친환경 선박, 중형 조선사, 수주잔고 이렇게 4가지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어제장 좀 많이 힘든 와중에서도 조선 섹터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키워드들은 조선 섹터에서 오늘 종목을 골라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조선주의 이 미국발 모멘텀 계속 주목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지금은 그런 구간이고 에너지 운송 확대라든지 지정학적 긴장도 선박 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조선 산업 정책의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자국 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이 높은 한국 조선업과 또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선주를 볼 때마다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에서도 기자재를 볼까 아니면 조선 메인 4사를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조선 산업은 기본적으로 발주, 건조, 인도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이클 초입에선 보통 조선 본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박 발주가 늘어나다 보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조선사의 이 수주 잔고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실제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조금 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현재처럼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는 조선사 중심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이후 건조 물량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기자재 기업까지 관심을 넓히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전략을 조금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합리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함께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조선주 투자를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연 오늘 윤희선 차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 공개에 앞서서 치트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치트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트키는요, 조선 슈퍼사이클, 두 번째는 수주잔고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는 중형 선박 경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치트키가 조선 슈퍼사이클인데 사실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해운사들의 노후 선박 교체라든지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선업은 장기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IMO 환경 규제에 있어서도 LNG라든지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중심의 발주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업의 이 슈퍼사이클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크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지나치게 좀 경계심을 갖고 이 사이클을 바라보기보다 올라타는 흐름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치트키가 수주잔고 확대거든요. 지금 수주잔고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네, 조선업은 통상 수주가 확보된다 하면 2, 3년 정도는 갑니다. 이 사이클이 해당 종목 역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중장기 매출 안정성이 확보되는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특히 최근 글로벌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잔고 확대는 결국 향후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결국 믿을 만한 것은 펀더멘탈,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선업에 대한 컨빅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치트키입니다. 중형 선박 경쟁. 지금 사실 조선 4개사는 작년부터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이제 중형 선박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앞서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 던지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대형 LNG선이라든지 중심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탱커라든지 이런 중형 선박에 좀 특화된 조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선종 중심 전략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또 중형 탱커 시장에서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 선종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윤희선 차장님을 모시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 장의 조선업의 움직임을 보고 과연 이 사이클에 어떻게 또 한 번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조선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잡아주셨고 이제 공개해 주실 종목에서 우리가 그 종목까지 얻어가면서 지금 현재 변동성 큰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윤희선 차장님이 첫 번째로 꼽아주신 치트키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치트키 종목입니다. 대한조선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내리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형 선박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대한조선이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은 뭘까? 이런 질문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특성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주 뉴스라든지 이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주가 흐름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좀 단기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조정받을 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또 글로벌 해운 물동량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선업에 있어서 또 중장기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충분하게 더 유효한 투자 접근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오르락내리락 장중에도 변동성이 큰 와중에 대한조선 오늘 장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 대한조선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골라오셨을지 역시 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낵, 초코파이, 중국 소비, 글로벌 매출 이렇게 네 가지 나타나 있는데요. 이 키워드만 봐도 식품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주로도 꼽히는 섹터가 바로 음식료주인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상승 언제쯤 나올까요? 네,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음식료 업종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제품 가격에서 일정 부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단순한 내수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라면이라든지 스낵, 소스류, K푸드가 전반적으로 해외에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성장과 연결된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식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생산과 또 유통망 확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경기 불확성이 확정되고 확대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 안정성과 글로벌 성장성이 동시에 갖춘 이런 음식료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안에서 음식료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맛있는 상승은 아니고 괜찮은 상승 정도 오늘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고환율 속에서 좀 인하 압박을 하면서 빵과 라면 가격 인하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짧게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제품 가격과 또 정책적인 가격 조정 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체적인 실적 흐름 자체를 크게 훼손할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료 섹터들은 국내보다 다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여력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정책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성장과 또 브랜드 경쟁력을 보시면서 실적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올해 어떻게 또 음식료주에 대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을 향한 치트키 3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트키, 글로벌 K스낵, 두 번째는 중국 소비 회복, 세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인데요. 지금 K스낵의 위상도 지금 한국 문화와 함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치트키인 글로벌 K스낵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라면뿐만 아니라든지 스낵, 과자 같은 뭐 간식 제품들도 해외에서 크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뭐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 생산과 유통망을 갖췄기 때문에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스낵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중국 소비 회복을 등에 업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도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초코파이 같은 이런 브랜드를 기반으로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변동성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장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도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음식료 기업이라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또 펀더멘탈로 의지할 수 있는 섹터가 다름 아닌 음식료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근거를 이 중국 소비의 회복, 안정적인 이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주 안에서 우리에게 미들맨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삼양이 질주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한동안 좀 주가가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2.2% 강세 속에서 12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에 대한 중장기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리온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뭐 특히나 더 높고 실적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다만 음식료 업종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이라든지 뭐 원재료 가격 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최소 3번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중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우리가 실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종목 2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조선 그리고 오리온이니까요. 2가지 종목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윤희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성공 마감 전략 2부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